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과 비슷한 좀 발언을 쏟아냈고 또 관세 관련돼서도 예전에는 관세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영국과의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관세 협상의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중요한 게 바로 FOMC 일정이었는데 파월이 살짝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FOMC 일정을 잘 소화해낸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도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 엔비디아 관련된 칩 규제를 폐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익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듀에이브 퀀텀이라고 해서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좀 점프를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힘스 앤 허즈라는 또 기업이 있는데 네.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또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국내, 해외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로 이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약물을 좀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출 호조를 이끌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 그동안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들이 좀 다수 골고루 좀 상위가 링크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의 흐름이었고요. 그만큼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미국 ETF 상승 상위권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뽑은 원픽 ETF 어떤 걸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엠러빙 관련돼서 네. 좀 보고 있는데요. 네. APX라는 그 ETF 상품인데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엠러빙이 작년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광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았는데요. 지금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게임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광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되는 사업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전 회사의 스탠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굉장히 시세가 좋은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번 ETF 수익률 상위에 또 다시 한번 링크가 되면서 이 엠러빈이라는 기업들 한동안은 언급이 좀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오늘은 좀 눈에 띄는 상품이 바로 이 APPX라는 좀 상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상승률 원픽으로 APPX를 뽑아주셨고요. 자, 미국 ETF 중에서 대표님의 또 공략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일단 기업을 선정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네. 지금 중국과의 이제 그 스위스에서 회동이 이제 잡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지금 중국의 관세를 50%까지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협상? 이런 협상 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었던 만큼 관세 관련돼서 약간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 지수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인 네. QQQM이라는 상품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QQQ는 많이 봤는데요. 네. QQQM은 또 처음 보네요. 네, 일단 똑같은 비슷한 상품이에요. 똑같이 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상장한 지 더 늦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운용 보수도 좀 저렴하고요. 네.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QQQ는 한 주당 지금 $489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QQQM은 한 주당 $200 정도의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약간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안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운용 보수도 저렴하다는 것, 거래량이 살짝 작다라는 이야기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QQ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 QQQM이라는 좀 대안적인 상품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비트코인도 상당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더욱더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쪽 관련된 지수 관련된 상품들도 계속 좀 추적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 공략주는 이제 운용 보수가 조금 더 저렴한 QQQ보다는 저렴한 QQQM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한국 ETF 주간 상승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금요일 마감은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 좀 완화되나라는 이런 좀 장밋빛 희망을 엿본 네.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실적에는 화답을 해주는 한 주 증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주인 APR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아니라 28% 정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방산 관련돼서 LIG 넥스원도 굉장히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한 주는 뭐 종목별 장세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적에 굉장히 화답을 해주는 한 주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ETF 수익률 상위권 중에서 대표님이 볼 때 어떤 종목이 좀 가장 돋보였어요? 네, 양적 컴퓨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예. 그리고 뭐 화장품도 좋았고요.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방산과 우주 상품이었습니다. 방산 우주. 네, 타이거 K 방산엔 우주인데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동안 예. 시세가 계속 나와서 이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실적 시즌에 맞이를 해서 더 추가적인 시세가 오히려 갔던 그런 모습을 끝날 보여줬고요.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네. 한국항공 우주도 정말 오늘도 시세가 좀 나오면서 방산 톱4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시세를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한 100억을 육박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뭐 약간 분쟁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러우 전쟁이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의 계속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럽, 뭐 중동, 동남아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타이거 K 방산엔 우주 상품을 좀 이번에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우주 섹터 계속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ETF 중에서 우리 이지은 대표의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또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는 종목만 좀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ETF 상품 고르시는데 시청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이라는 그 상품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AI라는 키워드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느꼈다시피 계속해서 AI는 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은 지속될 것이고 여기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24시간 가동이라든지 그리고 날씨의 구애를 좀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은 원전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탈원전을 외쳤던 그런 국가들도 다시 스탠스를 바꾸면서 뭐 유럽,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택을 하는 흐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대형 원전 또 SMR 관련돼서도 계속 모멘텀이 나오는 만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상품 안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도 괜찮았지만 또 우라늄 관련돼서 최근 시장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기업들이 이 상품 안에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주가 수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항도 최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우리 이지은 대표의 공략주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대표님,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다음 주는 어떻게 좀 공격적으로 좀 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조심해야 될까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다음 주에는 공격적, 보수적 이런 것보다도 분할적으로,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 기반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한쪽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비중을 나눠서 분산해서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있고요. 주도 섹터가 살짝은 부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뭐 화장품이라던가 조선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가는데 우리가 비중을 확 크게 실기에는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섹터별로 분산 투자를 해서 한번 이 시기를 이겨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은 투자하기에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투자하기에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환경이라서 여러 가지 투자 적합한 그곳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유효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투자하기에 나쁜 환경은 아니다. 네, 섹터별로 좀 분산 투자를 하자 이런 또 전략 방안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